신중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사람. 다른 이들에 비하면 느리지만 작가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그림과 글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일러스트레이터 미긍주혜 씨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긍정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미긍주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주 촬영에 치였거든요. 내 손상으로 팔을 못 쓰게 됐어요. 오른팔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각장애도 오고요. 시각이 지금도 두 개로 보이거든요. 뿌옇게 기울어 보여요. 그렇게 복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각장애 복지관에서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죠. 취미로 시작한 그림은 재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10시간 이상 손을 쓰지 않으면 다시 손이 굳기 때문이었다. 또한 두 개로 기울어 보이는 시선은 오히려 미긍주혜 작가만의 특별함이 되었다. 꾸준히 그림을 그려온 미긍주혜 작가는 이제 자신의 책 아름다운 긍정 미긍을 발간한 작가이자 장애 인식 개선 수업을 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 미긍주혜 작가를 만나보자. 아름다운 긍정으로 다시 날다. 일러스트레이터 미긍주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사람. 아름다운 긍정이라는 뜻의 미긍이라 불리는 일러스트 작가 미긍주혜 씨가 작업에 한창이다. 왼손에는 샤프를 쥐고 오른손에 펜을 든 미긍주혜 작가는 남들보다 느리지만 정확한 손놀림으로 손 드로잉을 하고 있다. 볼펜 드로잉을 하고 있는데요. 손을 주로 많이 그려요. 제일 보기 편하고 처음에는 손 그려오라는 얘기 듣고 맨날 보는 손 이렇게 그리라고 강조를 하나 했는데 손에도 표정이 다 다르거든요. 이야기도 담겨 있고 제 이야기를 손에도 담고 있죠. 초반 그림은 또 너무 어설프고 거의 연습작에 불과하고 지금도 계속 연습이지만 제 작품이라고 말하기 딱 마무리가 진 걸로도 한 연습장으로 8권 정도 나와요. 얼만큼 그리냐는 것보다는 그냥 틈이 날 때마다 그려요. 지금은 예전처럼 그림에만 열중한 시간은 없지만 지금 짬이 나는 대로 제일 그리기 쉬운 손이라도 계속 그리도록 하죠. 미긍주혜 작가는 작품을 통해 그림과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작가 자신이 평소 느낀 느낌과 생각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진심을 담은 메시지로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다. 25살 5월이었어요. 파란불 신호등의 길을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어요.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여서 8m를 나가 떨어졌죠. 골반도 8조각 나고 다리도 다 깨졌어요. 탈골되고. 뇌사 상태로 죽어 있었거든요. 20일가량 죽어 있다가 깨어났을 때는 아기지능으로 뇌를 다쳐서 머리를 삭발하고 아기 목소리, 아기 생각으로 돌아왔죠. 그게 조금씩 깨어나고 돌아왔는데 병원 생활을 1년 반 동안 했죠. 병원에서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오른쪽이 신경이 마비돼서 팔을 들 수가 없는데 휠체어를 가동할 수도 없잖아. 그때는 전동 휠체어도 없었는데 앞으로 할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팔을 들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를 탈 수도 없어. 혼자서는 몸을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몸을 움직이려고 단전호흡을 수련을 시작했는데 그게 재활치료로 많이 효과를 봤죠. 평생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림을 취미로 그리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는 동네라서 그냥 인터넷 뒤져보다가 호기심에 갔거든요. 그림을 처음으로 시작했죠. 그냥 취미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그렸는데 어느 반에 가든 저는 그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잘 보는 거예요. 영어 회화반에 들어가도 반장이고 피트니스 반에 들어가도 반장이고 반장을 했죠. 미술반에서도 역시 반장이었고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세상은 열려있고요. 4년 정도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하다가 미술반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저는 취미로만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없어졌어요. 4년 만에. 취업반 중심으로 거기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일러스트 학원을 문을 두드리게 되죠. 힘들었죠. 취미로 그렸을 때는 제가 실로암에서 제일 잘 그리고 그나마 제일 잘 보는 편이고 마비된 손으로 그렸는데도 그래도 만족하고 그렸는데 막상 일러스트 학원을 가니까 저는 속도도 늦을 뿐더러 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면은 삐뚤어졌다고 하고 자를 대고 그리라고 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보통 종일반으로 거의 다 아침에 학원 나오면은 저녁 때까지 그림을 다 그리고 갔는데 저는 그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무릎을 굽힐 수가 없었어요. 오전 수업만 겨우 받고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서 더 그리던 사람들이랑 많이 차이가 나고 속도도 더 느리고 힘들었죠. 계속 다니다가 두 번째 사고가 또 나요. 이때는 제 잘못이었는데 안전벨트를 가까운 거리라고 안전벨트를 안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들이받죠.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속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엄마가 머리도 감겨주고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했어. 너무 끔찍해서.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오른손이 점점 안 펴지는 거. 마비가 계속 지금도 진행되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겨지지도 않고 연필도 못 쥐겠고. 그래서 전에 다녔던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죠. 상담하고 싶다고. 김세진 선생님이요. 지금도 연락하고 이번 전시 때도 오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그림을 안 그리고 계속 치료만 받다가 학원도 못 다녔으니까 손이 자꾸 굳어진다고 울면서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리세요. 그리면 됩니다.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다가 네 그릴게요. 대신 학원비는 받지 않겠으니 100장을 채워야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박아 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0장씩을 한 달이 걸리고 3주가 걸리고 2주가 걸리고 마침내는 일주일에 100장씩 7개월을 작업을 했어요. 노란 종이에 막 연습지에다가 막 그런 게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나중에 작품으로 만들었죠. 개인전 작품으로 크게 큰 사이즈에 도전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담았어요. 무엇을 잡고 있나요? 다 내려놓으니 얼마나 편할지. 취미로 시작했고 재활을 위해 계속해왔던 그림. 두 번째 사고 후 절망에 빠져있던 미금주의 작가는 그리세요라는 말을 듣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남들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는 작업.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오른손 신경이 마비되어 더 안 좋아진 손. 여름이면 땀으로 옷이 흥건해질 때까지 계속 그려야만 100장 드로잉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7개월 동안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그 시간들을 지나고 미궁주의 작가는 그림에 감정이 가득 담기는 걸 느꼈고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 재단 어린이 재활병원. 이곳을 미궁주의 작가가 찾았다. 제 그림이 병동에 6층에 걸려있다고 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전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려고요. 이사님이랑 팀장님이 제 그림을 구매하러 오셨거든요. 개인전 때. 그래서 한번 보려고 들렸어요. 따라오세요. 30만 장애 어린이를 위해 건립된 푸르메 재단 어린이 재활병원. 이곳에 미궁주의 작가가 그림을 그렸던 고정욱 작가의 동화 출동 캔꼭지 기동대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병원 복도에 전시된 것은 처음 보는 터라 설레는 강주의 작가. 병원 6층에 5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알록달록 따스한 분위기의 그림이 병원의 분위기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다. 5월 달에 원화 전시를 했었거든요. 재능 기부로. 그때 같이 다른 작가들이랑 함께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킹콕시 기동대라는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한컷 5컷을 액자화한 거고요. 전 사실 그걸 보러 왔는데 그거는 다른 지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개인전 때 여기 이사님이 오셔서 사신 거거든요. 거북이가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나비가 받아 먹고요. 나비는 거북이의 눈물을 먹으면서 나트륨과 미네랄을 공급한대요. 날아갈 힘을 얻는 거죠. 거북이는 거북이 나름대로 눈물을 공급하면서 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공생이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아픔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러분께 공개하는 게 거북이와 나비의 공생처럼 같은 공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전시는 진행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궁은 아름다운 긍정은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거고 다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네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미쳤다고. 미친 긍정이냐고. 그때부터 긍정에 미치기로 했죠. 아름다운 긍정에. 2013년도 말에 진행을 했는데 광대의 꿈이 메인 작품이었는데 장애 있으신 분들이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이 특히 제 그림을 보시고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아 나도 이렇게 앞을 제대로 못 봐서 힘들었는데 시각장애 때문에 두 개로 보이고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고 보고 그러는 게 전 줄타는 광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미궁 이야기에 담았고요. 광대의 꿈. 그림으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심리치료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내가 줄에서 내려오든 떨어지든 관심 갖는 사람들은 없다. 문제는 세상을 의식하는 네 자신이다. 그게 광대의 꿈의 결말이었어요. 저를 믿기로 했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제 그림에 공감을 해주시고 저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빠르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리지 못해요. 기울게 그리고 제 느끼는 세상을 그리는데 감정을 오롯이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감사하죠. 올해 10월에 있었던 두 번째 전시회 나가세전.
나가세는 나 미근과 가슴을 쫙 펴고 나가자 세상 밖으로의 줄임말이다. 미근주의 작가가 중도장애 이후 세상에 나오기 전 힘들어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 안에만 갇힌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아름다운 긍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근주회 작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회를 관람했다. 바쁘게 하루를 쪼개 쓰는 미근주의 작가. 어린이 재활병원에 이어 평소 멘토로 따르고 있는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인 고정욱 작가와 1인 1책의 저자이자 대표인 김준호 대표를 만나러 왔다. 고정욱 작가와 김준호 대표의 조언은 미근주의 작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글이 상당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이? 그림의 감정을 더 담게 되고 고멘토님이 처음에 글 쓰라고 추천하셨을 때는 뭐 글 배워서 난 그림만 그리면 되지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림에 더 감정을 더 세밀하게 넣을 수 있고 이야기가 된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누구 덕분이야? 고멘토님 덕분입니다. 제가 감추고 싶었던 제 아픔, 상처가 그게 다 소스가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라는 게 자기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상처가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컨텐츠가 돼서 이제 글쓰기의 소재가 풍부해지고 또 강연을 통해서 청중들을 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좀 되지 않는가. 아주 잘 그 성장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요.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있고 전시회도 했고 책도 냈고 글쓰기도 키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맥도 넓히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SNS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있고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냥 부족한 게 좀 있다면 계속 공부를 더 해서 더 큰 시야,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항상 배우는 자세.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부족한 걸 더 배우고 싶고 나를 더 그 배움을 통해서 키우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도전하면 쟁취할 수 있는 것이고 내버려두면 남의 거야. 맞아요. 그래놓고 도전 안 해놓고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그래서 미근이 도전하는 새해가 되면 좋겠어요. 2017년은 도전하고 쟁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식의 폭을 더 넓히고 그러면서 더 멋진 세계를 경험하는 미근이 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우고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승을 뛰어넘는 게 제자가 가장 크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글도 잘 쓰고 더 많이 강의, 모든 더 많은 멘티들이 미근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캔국지 기동대라고 어린이 동화를 기획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고멘토님이 글을 쓰시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작업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류하면서 많이 멘토링 해주시고 해서 제가 멘토님으로 모시게 됐죠. 그동안 글 작업했던 거를 정리 중이고요.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기면 더 예전보다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강주의 작가는 저는 무한한 폭풍 성장의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주의 작가를 처음 만난 거는 작년에 제 책의 그 일러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신인이었고 세상에 이제 나온 햇병아리 같은 그러나 굉장히 당찬 그렇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강주의 작가는 세상을 많이 알게 되고 경험도 쌓이고 그다음에 더 큰 욕망과
도전 의지를 가진 작가로 성장한 걸 보면서 저는 강주혜 작가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면서 희망의 메신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주혜 작가를 처음 강연 소개할 때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엉망으로 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 학교나 강연 요청하는 사람은 숙달된 강사를 요구해요. 하지만 숙달된 사람만 강연을 하면 언제 초심자들이 강연을 해보겠어요. 이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감동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달변으로 강연을 잘한다고 사람이 감동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미국 강주혜 작가가 갖고 있는 진정성에 저는 착안을 했고요. 그 진정성은 분명히 먹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게 됐고, 역시 제 뜻대로 먹혀서 지금은 이제 강의계에 들어왔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강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하시면 분명히 감동의 시간이 마련될 거라고 믿고요. 내년에 미궁을 많이 찾아주세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특히 제 장애인 얘기도 담았지만 사회 나가기 힘들어하는 분들 아픔들도 같이 그림에 담고 싶고요. 이번 개인전 보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표님이 장애인 작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림이 될지 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에 전념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전 장애를 가진 작가지만 장애만을 앞세워서 그림을 그리고 싶진 않아요. 장애가 있는데 그게 뭐? 나는 나대로 그리겠고 세상을 열 것이고 값싼 동정은 받고 싶지 않고요. 내가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마음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25살에 당한 불의의 교통사고 이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미궁조의 작가는 아이의 지능과 감성으로 깨어났다. 그리고 지금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강주혜 작가는 말한다.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 모습의 내가 깨어나고 있다고. 어떤 모습을 원하든 기대해도 좋다고 말이다.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미궁주의 작가. 그의 아름다운 긍정을 응원한다.